정부가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임 자산운용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한 금융감독원이 오늘 대신증권 반포지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소식에도 우리 증시는 전기, 전자 등 주도주의 강세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는 반면 서울 강남 일대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또 장기화될 경우 개선 흐름이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국 경제 전반에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개선을 감지한 건 지난 2018년 9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12월에는 경기 동행,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1월 들어 D램 반도체 고정 가격이 소폭 상승 전환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월 소비 관련 속보치를 보면 백화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0.3% 감소했지만 할인점 매출액과 온라인 매출액은 각각 7.3%, 3.3% 증가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3.8%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도 3.9% 늘었습니다. 워낙 2년 동안 안 좋았었고, 근데 올해 들어서 좀 좋아진다고 하는 포인트는 일단 반도체 경기가 이제 첫 번째일 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 투입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 1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4.2로 전달 대비 3.7포인트 올랐습니다. 1월 수출은 조업 일수 감소 탓에 1년 전보다 6.1% 감소했습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보다 1억 달러 늘어난 20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6.7%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이 같은 경기 개선 흐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및 지속 기간에 따라 중국 등 세계 경제 성장 및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속이 되면 분명히 이제 타격이 클 텐데 어떻게 보면 성장률 자체보다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취약계층한테 더 나쁜 거고 반도체나 대기업들은 사실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의 실제 파급 영향 이외에 지나친 공포심과 또 불안감으로 인한 경제 소비심리 위축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스 때와 비교해 지나치게 소비가 위축된 감이 있다며 국민께서는 이제 정상적인 경제, 소비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지만 신중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인하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시적 자금 수요 증가가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 유동성을 계속 여유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일본의 확진자가 22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내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오며 제2의 우한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실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28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28번 환자가 확진된 후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2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확진자는 같은 날 기준 24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 가나가와현에 사는 80대 여성은 폐렴 진단을 받은 후 10일 만에 사망하며 일본 내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파악한 확진자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로 중국 외 지역사회 감염으로 사망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음에도 다른 결과를 낸 건 정부의 대응 능력 차이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후베이성에 국한된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로 대응한 데 이어 환자 우선 격리 원칙으로 추가 확진자를 최소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뭐 전세기 타고 올 때 마스크 쓰고 또 오자마자 1인 1실로 아산, 진천, 이천 이런 데 1인 1실로 다 개별 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모두 하선시켜서 1인 1실로 격리하면서 그중에 이제 잠복기에 있는 중에 발생하는 환자를 찾아서 치료를 했으면 벌써 숫자를 많이 줄였고 해결이 됐을 텐데. 한편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가 전월 대비 0.8%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평균 달러당 1,164원 28전으로 전달보다 1%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석탄 및 석유 제품 수출 가격이 2.8% 내렸고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 가격은 0.7% 하락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디램이 2.5%, 경유가 4.1%, 제트유가 5.7% 각각 내렸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가 떨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사태는 지난달 수출입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그야말로 라임데이였습니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 본사와 또 금감원에 방문해 항의 집회를 연 것은 물론이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라임 자산운용 관련 브리핑도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라임 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한 금감원은 대신증권 반포 지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을지로 대신증권 본사 앞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7일 한 차례 본사를 방문했던 이들은 임원진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이날 두 번째 방문을 한 겁니다. 대신증권 반포 지점에서 상당히 수익도 좋고 안정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권유를 해서 반포 지점의 책임자도 바뀌었고 대신증권에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분과 면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배상, 대신증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이들은 오전 집회를 마친 뒤 라임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가 발표되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D-15 펀드는 최대 손실률이 50%에 달하고 테티스 2호 펀드는 4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감원은 3월 초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라임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사 전담 창구를 운영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실조사에 나서는 특정 판매사 지점이 대신증권 반포센터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금감원은 해당 지점의 조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증권 반포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전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모니터링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운용사의 상호 판매 계획 이행 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을 어제부터 파견하였습니다. 불안전 판매 관련 분쟁 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한편 투자자들의 지폐와 관련해 대신증권 측은 사기 여부를 두고 투자자와 회사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원진과의 대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해준다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향후 대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글로벌 시장이 멈춰섰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 데 이어 일본 내 사망자가 나오며 우려가 커진 건데요. 이에 우리 시장도 주춤하는 듯했지만 전기, 전자 등 주도주의 강세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65% 상승하며 2243.5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2.42% 오르며 688.9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1,338억 원, 2,402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이 2,564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주도했고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1,723억 원과 798억 원을 각각 매도했지만 개인이 3,044억 원을 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지표 호조와 양호한 실업률 발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잦아드는 모습에 연일 강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도 잠시 멈춰섰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며 시장에 부담을 준 것인데 통계 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중국 측의 발표에도 미국은 의구심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코로나19 사망자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인을 태운 택시기사의 장모로 이 여성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나온 사망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해 잠시 주춤했던 5G, MLCC, 카메라 모듈 관련주 등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2020 행사 이후 호평이 이어지며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상승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영화 기생충 신드롬의 주식시장도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기생충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관왕에 올랐고 미국을 비롯해 상영관 확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업들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 제작사 바른손 E&A와 자회사 바른손, 투자 배급사 CJ E&M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는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다시금 지켜보며 반도체와 전기차 등의 주도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낙관론에 단기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진우 메리츠 종합금융연구원은 올해는 반도체와 전기차로 전개되고 있다며 주도주 쏠림 장기화 현상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주도주의 강세로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수가 급증하며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국내 시장과 홍콩, 중국 시장 등이 상승하긴 했는데 또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이재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을 먼저 분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의 상승은 세 가지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세 가지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올해 이익이 가장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반도체 업종이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기업 가치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쪽 관련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쪽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룹군으로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하나의 중심이 돼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일본에서의 사망자 발생으로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꺾이는 모습이 글로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미국 증시가 꺾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코로나19 이런 요인들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미국 증시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약간 지수의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받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미국 증시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멀티플이라고 불리우는 PER이 이전 고점인 거의 20배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것들의 이유를 대건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부분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가 코로나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내부적으로 높았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내 확진자 수의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이 조금 지금 신뢰를 잃었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살짝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해서는 1차 합의를 한 상황이고 합의문이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의 여부가 향후에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물론 불확실성의 변수가 얼마든지 돌발 변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하나의 사태로 인해서 앞에 있었던 합의문을 뭐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2차 협상에 대한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작용하기에는 좀 그 영향력이 솔직히 커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어쨌거나 미국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선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대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 현 미국 정부에서도 크게 원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이슈,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뭐 확진자, 사망자 이런 거에 대한 통계에 대한 신뢰의 의무를 갖고 중국 정부를 미국이 압박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중국 내에서의 뭐 확진자나 중국 내에서의 정책 변화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떤 점인가요? 중국은 아무래도 어쨌거나 최근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통화 확대 정책에 의해서 또 이후에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금리라든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권 안에 들어온 건 맞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의 여부와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좀 부진했던 대표적인 업종들이 중국 관련 투자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중국 관련 투자주들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꼭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3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든가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되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뭐 IT와 2차 전지와 IT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대변되는 그 주도주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큰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관련 지표들이 일부 변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다른 업종들이 좀 부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과될 수 있는 업종은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보다는 부각이 될 수 있는 중국의 투자 관련 업종들, 즉 뭐 예를 들면 철강이라든가 예를 들면 2차 전지를 뺀 나머지 화학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한 번쯤은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이재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는 반면에 서울 강남 일대는 매수 문의가 뚝 끊긴 모습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와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등 전역이 1%가 넘게 올랐습니다. GTX와 신분당선, 트램 등의 교통 호재에다 재개발 호재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라 상승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강남구는 0.06%, 송파구는 0.09%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작년 12.16 대책으로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에 대출이 막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GS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입찰에 홍보업체 인력을 통한 개별 홍보를 중단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외주 홍보업체 직원이 조합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홍보하는 활동을 중단했다며 보도자료 배포나 일반적인 홍보 활동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지난해 11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서 GS건설이 고용한 외주 홍보업체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입찰 전 개별 홍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위아래로 접히는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폰 갤럭시 G 플립이 오늘 국내 출시됐습니다. 물량은 판매 첫 일주일 동안 대략 2만 대 정도가 국내에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매 가격은 200만 원대 중반이었던 갤럭시 폴드에 비해 165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출시 국가에 따라 LTE와 5G 모델로 출시됐는데 2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 G 플립은 LTE 단일 모델로만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갤럭시 G 플립의 판매 목표는 250만 대로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디자인 방향성을 담아낸 새 전기차 콘셉트카 프로페시 티저 이미지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의 미래 전기차는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확장해 공기 역학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곡선 실루엣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도 통합 스포일러와 픽셀 램프 후미 등으로 강조돼 속도감을 높였습니다. 프로페시의 실물과 상세 재원은 내달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에서 개막하는 2020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설레는 금요일을 대변이라도 하듯 오늘 전국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일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에 5에서 20mm가 내리겠고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따뜻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2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와 제주 19도까지 오르겠고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비와 눈은 동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화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서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